판사가 망치를 두들깁니다. 징역 15년 선고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누나, 미안해. 정말 미안해.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인생이란 참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제사상을 차리는 손이 떨립니다. 75의 나이 손가락 마디가 뻣뻣해서 글은 나르기도 힘듭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습니다. 오늘은 첫째 민수의 제사날이니까요. 벌써 30년째입니다. 거실벽에 걸린 민수의 영정, 35에 찍은 사진, 환하게 웃는 아들은 30년째 그대로인데 어미인 저는 이렇게 늙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둘째 민호가 제사 그릇을 받아갑니다. 52, 흰머리가 성성한 아들. 형이 죽고 어쩔 수 없이 장남이 된 아이. 괜찮아. 내가 할 수 있어. 제사상 구석, 낡은 운동화 한 켤레. 30년 전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민수의 유품. 밑창에 아직도 그날의 흙이 묻어 있습니다. 어머니, 그 신발 이제 좀 치우시죠.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하지만 전 대답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치워? 이게 내 아들의 마지막 흔적인데. 제사를 지내고 민호 가족과 저녁을 먹습니다. 며느리 수진이 말합니다. 형님 제사가 벌써 30년째네요. 그러게. 30년이 흘렀는데도 어제 일 같구나. 30년. 단 하루도 잊은 적 없습니다. 교통사고. 경찰은 그렇게 결론 냈습니다. 과속 차량에 치여 사망. 범인 미검거. 하지만 정말 그게 다였을까? 식사 후 민수방을 정리합니다. 30년째 그대로 보존한 방. 먼지 쌓인 서랍을 뒤지다 노란 신문 스크랩을 발견합니다. 사고 시각 오후 11시 30분경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손이 떨립니다. 11시 30분 경찰이 저희에게 통보한 시각은 11시였습니다. 왜 다르지? 급히 경찰 조사 기록을 찾습니다. 사고 발생 시각 오후 11시 0분, 30분 차이. 그리고 또 다른 모순. 신문엔 검은색 승용차라 했는데 경찰은 은색 차량이라 했습니다. 뭔가 잘못됐어. 처음부터 이상했어. 가슴이 뜁니다. 30년 전엔 슬픔에 빠져보지 못했던 것들이 지금 보입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호에게 전화합니다. 민호야, 형 사고 기록 어디 있는지 아니? 어머니, 30년 전 일인데 이제 좀 잊으세요. 잊을 수가 없어. 엄마는 그날의 진실이 알고 싶단다. 민수의 영정을 바라봅니다. 민수야, 엄마가 늦었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찾아줄게.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 아들을 위해 어미로서 해야 할 일입니다. 경찰서 민원실. 75의 노인, 낡은 가방을 든 제 모습이 초라합니다. 30년 전 교통사고 조사 기록을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오래된 건 폐기됐을 수도. 한참을 기다려받은 먼지 쌓인 파일. 이민수 교통사고 사망사건. 로비에서 파일을 펼칩니다. 사고 시각 11시 차량 은색 목격자 없음. 목격자 없음? 신문엔 목격자 진술이 있었는데 검시 보고서를 넘깁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음주 상태 무단횡단. 민수가 술을? 지병 때문에 금주하던 아이가? 사고 장소도 이상합니다. 방배동. 민수는 강남에서 오는 길이었는데 왜 방배동에? 의문투성이입니다. 파일을 복사해 집으로 돌아옵니다. 저녁, 민호가 기다립니다. 요즘 자꾸 어디 나가시고 혹시 어디 편찮으세요? 괜찮아. 형 일로 자꾸 혼자 돌아다니시는 거 정말. 식사 중 질문이 튀어나옵니다.
민호야, 형이 그날 왜 방배동에 있었는지 아니? 민호가 젓가락을 멈춥니다. 갑자기 그게 무슨 30년 전 일인데 경찰 기록이 이상해. 신문 기사랑 다르단 말이야. 그건 오기나 차고겠죠. 왜 이러세요? 난 알고 싶어. 내 형이 어떻게 죽었는지. 형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게 다예요. 민호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식탁이 조용해집니다. 어머니,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너무 집착하시는 것 같아서 집착이라는 단어가 가슴에 꽂힙니다. 나가줄래? 혼자 있고 싶구나. 혼자 남았습니다. 아무도 날 믿지 않아. 방배동 사고 현장을 찾아갑니다. 슈퍼마켓 앞 할머니에게 묻습니다. 1995년 교통사고 기억하세요? 아, 그 사건. 이상한 게 있긴 했어. 경찰들이 급하게 수습하더라고. 보통 사고랑은 달랐어. 경찰이 일부러 대충 조사한 거야? 집으로 돌아오는데 민호가 있습니다. 또 어디 갔다 오셨어요? 민호야, 내 형은 사고가 아니야. 증거도 없으면서 왜 자꾸 그러세요? 내가 미친 건가? 아니면 세상이 미친 건가? 민수의 운동화를 듭니다. 민수야, 엄마가 뭘 해야 할까?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아도 어미의 힘으로. 일주일째 민호 연락이 없습니다. 찾아가도 문을 열지 않습니다. 어머니, 민호가 지금 많이 힘들어해요. 문이 닫힙니다. 75세 아들한테 외면당하는 서러움. 목격자를 찾아야 합니다. 신문에 나온 김모 씨, 45세, 개 산책시키던 사람. 매일 방배동 골목을 돌아다닙니다. 1995년 개 산책시키던 분 아세요? 글쎄, 그때 사람들 많이 이사 갔는데 어느 날 개 산책시키는 할아버지를 만납니다. 김영철이라고 몇 년 전에 수원으로 이사 갔어. 김영철, 이름을 알았습니다. 수원시 주민센터에 전화하지만 개인정보라 안 알려줍니다. 직접 수원에 갑니다. 시청 게시판에 전단지를 붙입니다. 김영철님을 찾습니다. 저는 교통사고 유가족입니다. 며칠 후 전화가 옵니다. 제가 김영철의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요양병원에 치매가 오셔서. 치매? 가끔 정신 드실 때 있어요. 찾아오시겠어요? 요양병원 302호실. 침대에 누운 노인. 할아버지, 30년 전 방배동 사고 기억하세요? 김영철 씨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11시 30분. 개 산책. 쓰러져 있었어. 차는요? 차는 없었어. 사람만. 차가 없었다? 사고 차량은 이미 떠난 거야? 경찰이 조사를 안 했어. 제대로 안 받았어. 역시 경찰이 일부러. 김영철 씨가 제 손을 잡습니다. 이상했어. 뭔가 숨기는 것 같았어. 병실을 나와 멍하니 섭니다. 경찰이 왜? 누가 압력을? 혼자서라도 밝혀내야 합니다. 어미의 힘으로. 다시 경찰서를 찾습니다. 민원실에서 조사 기록을 요구합니다. 30년 전 사건을 재조사하려면 새로운 증거가. 제발요. 제 아들이에요. 어르신, 소란 피우시면. 잠깐. 뒤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70대 남자. 짧은 흰 머리, 날카로운 눈빛. 이민수. 1995년 방배동 사건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어떻게? 저 잠깐 따라오시죠. 커피쇼. 명함을 건넵니다. 박종수 마이너스 전 서초경찰서 강력계 형사. 당신이 그때 담당 형사? 네. 어르신이 이민수 씨. 어머니예요. 박종수의 얼굴에 죄책감이 스칩니다. 그때 제대로 조사 안 했죠? 죄송합니다.
위에서 압력이 빨리 종결하라고. 누가요? 모릅니다. 상부에서 서류도 사라지고 증거도 없어지고 지금이라도 조사할 수 있어요? 박종수가 저를 바라봅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30년 전에 못다한 일을 드디어 누군가 내 편이 지금까지 알아낸 걸 말씀해 주세요. 신문 기사 차이, 목격자 증언, 경찰 부실 수사를 설명합니다. 목격자가 차량을 못 봤다. 교통사고가 아닐 수도. 그럼 폭행 후 사고 위장일 수 있습니다. 폭행? 민수가? 혹시 사업 파트너가 있었습니까? 제 남동생 정호가 같이 했어요. 박종수가 펜을 멈춥니다. 그분이랑 민수 씨 사이가 어땠나요? 좋았어요. 하지만 이상한 기억이 떠오릅니다. 민수가 전화로 정호와 싸웠던 일. 형님, 돈을. 집 창고에서 민수 서류를 뒤집니다. 통장 거래 내역. 1995년 9월 20일 3천만 원 출금. 이정호에게. 민수 사망 한 달 전입니다. 메모가 나옵니다. 정호 형님 횡령 확인. 경찰 신고 고려 중. 횡령? 정호가? 만약 사실이라면 정호 씨를 만나봐야겠습니다. 아니에요. 내 동생이에요. 진실을 밝히실 건지 여기서 멈추실 건지 결정하세요. 민수 얼굴이 떠오릅니다. 조사하세요. 끝까지. 동생을 의심하게 되다니. 일주일 후 박종수 연락이 옵니다. 찾았습니다. 결정적 증거. 정호의 통장 기록. 9월 20일 3천만 원 받고 10월 1일 카지노 정산으로 전액 송금. 도박 빚이 심각했습니다. 차량 등록증. 사고 다음날 폐차. 검은색 그랜저. 편의점 CCTV 사진. 사고 10분 전 현장 부근 검은색 차량. 정호가 민수를, 정호 씨를 만나야 합니다. 직접 물어봐야죠.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어르신이 하셔야 합니다. 다음 날 정호가 옵니다. 녹음기를 숨깁니다. 정호야, 민수 얘기 좀 하자. 형? 갑자기 왜? 형이 사고가 아니었어. 정호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넌 알고 있잖아. 그날 밤 무슨 일이. 나는 몰라. 너 그날 거기 있었잖아. 내 차로 형을 쳤잖아. 미쳤어? 내가 왜? 3천만 원 횡령하고도. 정호가 벽에 기댑니다. 그걸 어떻게 해? 다 알아냈어. 정호가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미안해. 나는. 말해. 내가 형을 죽였어? 침묵. 긴 침묵. 미안해. 누나. 인정했어. 왜 그랬어? 그날 형을 만났어. 경찰 신고한다고. 무서웠어. 싸우다가 밀쳤어. 그래서 차로 다시 쳤어? 이미 쓰러진 형을? 미안해. 정말. 따귀를 올립니다. 짝? 30년 동안 우리랑 같이 지냈잖아. 민호가 들어옵니다. 어머니. 무슨. 민호야, 내 형은 교통사고가 아니었어. 작은아버지가 죽였어. 뭐라고요? 그날 밤 경찰이 왔습니다. 정호는 수갑을 찹니다. 진실을 밝혔어. 하지만 동생을 감옥에. 정호 구속 3일째. 전화가 옵니다. 고모, 우리 아버지를 고발했다면서요? 정호 딸 지은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고모가 노망나서 헛소리하는 거예요. 지은아, 내 아버지가 자백했어. 강요당한 거예요. 불법 녹음이라고. 전화가 끊깁니다. 박종수 연락. 정호 씨 변호사가 녹음 파일 증거 능력에 이의 제기했습니다. 그럼 자백이? 목격자가 필요합니다. 초인종. 지은이 서 있습니다. 고소장이에요. 무고죄. 증거 조작. 지은아.
요즘 많이 이상하시잖아요. 치매 초기예요. 치매라는 말. 재판에서 봐요. 밤 10시 정우가 옵니다. 보석 출소. 누나 고소 취하해줘. 뭐? 증거 없잖아. 녹음은 불법이고 자백했잖아. 재판에서 부인할 거야. 누나가 협박했다고. 부인한다고? 잘 생각해. 누나도 힘들어질 거야. 75 나이에. 협박입니다. 며칠 후 민호가 옵니다. 어머니, 그만하시면 안 돼요? 뭐라고? 지은이가 계속 협박해요. 어머니 고소하겠다고. 그래서 엄마 보고 포기하라는 거야? 저도 힘들어요. 제발, 가거라. 혼자 남았습니다. 완전히 혼자. 다들 날 버렸어. 하지만 포기할 수 없습니다. 설령 세상 모두가 적이 되어도 민수야, 엄마 혼자서 할게. 재판 전날 박종수 전화 찾았습니다. 정비소 기록, 사고 다음날 앞범퍼 찌그러진 차 사진, 그리고 편의점 주인 증언도. 드디어 법정. 정우가 피고석에 앉습니다. 변호사가 일어섭니다. 이 사건은 무고입니다. 피해자는 치매로 망상에 빠져. 검사가 증거를 제출합니다. 통장 기록, 차량 정비 사진, CCTV. 정우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편의점 주인이 증언합니다. 11시쯤 검은 차가 급하게 지나갔어요. 10분 후 다시 돌아와서 증거들이 쌓입니다. 판사가 묻습니다. 피고 30년 전 그날 밤 어디 계셨습니까? 집에. 차량 정비 기록은? 기억이. 거짓말이 명백합니다. 방청석에서 지은이 일어섭니다. 아버지, 억울하시잖아요. 정우가 딸을 바라봅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지은아, 미안해. 아빠가 잘못했어. 재판장님, 제가 했습니다. 민수 형님을 죽였습니다. 방청석 폭발. 지은이 주저앉습니다. 누나, 정말 미안해. 그날 형님 만났어. 경찰 신고한다고. 무서워서 밀쳤어. 넘어지면서 머리를. 그리고 차로. 오열합니다. 30년 동안 죄책감에. 하지만 말할 수 없었어. 판사가 망치를 두들깁니다. 징역 15년 선고합니다. 정우가 끌려갑니다. 끝났어. 드디어. 하지만 가슴은 무겁습니다. 저녁, 민수 무덤 앞. 술 한 잔을 따릅니다. 민수야, 엄마가 했어. 진실을 밝혔어. 낡은 운동화를 무덤 옆에 놓습니다. 이제 돌려줄게. 편히 쉬렴. 30년의 여정이 끝났습니다. 재판 후 한 달. 집은 조용합니다. 혼자 아침을 먹습니다.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정우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민호가 반찬을 가져옵니다. 어머니, 요즘 어떠세요? 괜찮아. 밤에 잠은? 꿈을 많이 꿔. 매일 밤 정우가 나와. 지은이는? 연락 안 돼요. 아직도 원망하는 것 같아요. 그 아이도 피해자야. 민호야, 내가 잘한 걸까? 민호가 침묵합니다. 어머니가 옳았어요. 형님 억울함을 풀었으니까. 하지만 가족은 다 흩어졌잖니. 그건 작은아버지가 선택한 거예요. 민호가 나갑니다. 다시 혼자. 박종수 전화. 어르신, 힘드시죠? 힘들어요. 정의는 항상 무거운 겁니다. 형사님, 제가 그때 바로 의심했어야 했는데. 어르신 잘못 아닙니다. 30년이나 기다리게 해서 민수한테 미안해요. 민수 씨는 이해하실 겁니다. 며칠 후 민수 무덤을 찾습니다. 민수야, 엄마야. 엄마가 늦었지? 30년이나. 미안해. 이제 좀 편히 쉬렴. 무덤 앞에 오래 앉아 있습니다. 끝났는데 왜 이렇게 허전하지?
정훈의 집 앞을 지나갑니다. 불 꺼진 집. 우리 가족 다 흩어졌네. 밤 천장을 바라봅니다. 민수 사진들을 꺼냅니다. 이렇게 행복했었는데. 민수와 정우가 같이 찍은 사진. 어깨 동무하고 웃는 모습. 언제부터 틀어진 걸까? 전화벨. 지은입니다. 고모. 아버지 면회 다녀왔어요. 그래. 아버지가 고모한테 미안하다고. 고모가 옳았다고. 지은아. 저도 미안해요. 그동안 심하게 대해서. 괜찮아. 고모가 도와줄게. 감사해요. 전화를 끊고 민수 영정을 봅니다. 민수야, 엄마가 해냈어. 30년 걸렸지만 후회는 안 해. 다만 아쉬워. 왜 30년이나 걸렸을까? 민수야, 엄마 용서해줘. 민수는 여전히 웃고 있습니다. 눈이 내립니다. 올겨울 첫눈. 또 계절이 바뀌네. 30년의 진실. 씁쓸하지만 따뜻한, 아쉽지만 당당한 한 어머니의 사랑이었습니다. 이듬해 봄 민수 무덤 앞 꽃이 핍니다. 정숙, 민호, 준영이 함께 왔습니다. 형, 올해도 왔어요. 정숙은 조용히 민수를 바라봅니다. 민수야, 엄마는 잘 살고 있어. 힘들지만 괜찮아. 바람이 붑니다. 따뜻한 봄바람. 정숙은 미소 짓습니다. 쓸쓸하지만 평온한 미소. 민호가 팔을 내밉니다. 정숙은 아들의 팔을 잡습니다. 세 사람이 걸어갑니다. 무덤을 뒤로 하고 봄을 향해